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5th of June 2021, Saturday, now 9:1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코롱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날씨는 흐린 듯한데 비는 안 온다고 하네요. 코오롱 그룹이 사실 전반적으로 요즘 좀 좋지 못했는데 코오롱 인더는 슬슬 이제 기지개를 피는 것 같고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올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파이낸셜 피겨를 조금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4조 4,072억, 2020년 작년에는 4조 361억 조금 줄었고요. 2021년 올해 예상치입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조 6,158억.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꽤 느는 거죠.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늡니다. 2019년에는 1,729억, 2020년에는 1,524억, 올해 2021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치가 2,774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92, 3.78,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01%로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은 2019년에 148.93, 2020년에 120.05로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코오롱 인더는 이제 물적 분할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제조 사업이 분할해서 2010년 1월 5일이니까 한 11년 전쯤이죠. 물적 분할을 했고 크게 5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자재, 화학 소재, 필름 전자재료, 그다음 패션, 의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산업 자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윈도우 커버에 투명 폴리 이미드라고 굉장히 폴더블 디스플레이 아주 핵심적인 소재인데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 분할 투자로 조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다서 이제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요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또 그 꾸준히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음 주에 아마 코오롱 인더를 다음 주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저하고 같이 조금 들어가시죠, 여러분. 다만 그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6월 5일 저녁 9시에 잉글리시 샤우팅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영어 특강이 있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그 한국 여성분인데 인도 남자랑 결혼했는데 미셔너리를 하다가 운명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그건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재미난 러브 스토리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이 책을 지금 이제 3번째 읽고 있는데 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그 뭐죠 여기서 이처럼 당신이 맺은 관계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참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the happiest man 하면 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most miserable man. miserable 하면 이것이 좀 참담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your relationship can make you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and the most miserable man in the world.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뭐 항상 그래왔지만 요즘도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your relationship이 can make you the happiest man도 만들고 the miserable man도 만드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니도 저기 앞에 계신데 어머니도 잉글리시 샤우팅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다. 그러면 I am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는 뭐예요, 엄마? 강아지. dog. 덕이지. 고양이는 야, 아니, 야옹이 아니고 cat. 캣. 캣입니다. 원래 그거는 고양이인데 캣. 자, 집이 언제나 이긴다. 에드리안 킴, 요책 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지 굉장한 통찰력을 주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그런 면들을 좀 봅니다. 여기서 서울에서는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식의 선동은 그만 봤으면 한다. 한국 정도 되는 국가들의 글로벌 도시 중 금수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 몇 년간 모은 돈으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도시는 없다.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값의 집을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레버리지를 끼고 좋은 집을 사게 해주고 자기 목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 대출 주택 매수 활성화가 올바른 주거 복지 대책이다. 이런 면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몇 년간의 대출 한도 확대, 거래 활성화 대책은 글로벌 관점에서 매우 옳은 방향이었다. 대학에서 팀플 할 때 항상 있는 프리라이더를 있지 않은가. 누군가 다 준비해놓으면 이름만 살짝 올리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주거복지는 이런 대학의 주먹구구식 팀플 학점 부여만도 못한 인센티브 체계다. 열심히 한 사람에겐 C를 이름만 올린 양심불량자들에겐 B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요 말들은 맞는 말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 담당자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중국 역사 송대 얘기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송해 영화 그런데 당나라 618년부터 907년 시대였던 8세기까지만 해도 5천만이었던 중국의 인구는 북송 말기인 1102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한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항저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들이었다. 급속한 상업 발달로 인하여 1085년 북송에서는 60억 개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대비해 10배 늘어난 통화량이었다.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동전 사용이 불편해지자 북송 조정은 1120년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한다. 북송은 회주와 청두, 항저우와 안치 등의 조폐공사를 운영하였다. 1175년 기록에 의하면 항저우의 조폐공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언싱 오디세이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페페로니 피자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심한 후각장애로 고생한다.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죠. 후각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냄새를 감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후각 감퇴, 후각을 아예 잃어버린 후각 상실, 그리고 후각은 있지만 감각이 왜곡되는 현상은 착취증이라고 한다. 착취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파에 굽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를 고약한 냄새를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예 없는 냄새를 감지하기도 한다. 후각은 안정과도 직결된 감각이다. 우리는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냄새를 통해서도 위험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연기 냄새와 가스 냄새는 화재 가스 누출을 알려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아웃라이어 요 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지금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는 이제 사업가가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우아하고 안정적인 가게도 여기서 볼까요? 1982년 루이스 팔카스라는 사회학과 대학원생이 뉴욕시와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사립요양원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을 찾아갔다. 그의 목적은
보르게니시티 같은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르게니시티 아들, 딸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 그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부모와 자녀, 손자, 필요하다면 증손자까지 조사해 가계도 형태로 작성했다. 미국으로 건너온 러시아 양복 기술자, 바늘 거래를 해봄, 적은 봉급을 받으며 열악한 공장에서 일함. 나중에는 옷감을 집으로 가져가 아내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끝내 급료를 더 받기 위해 밤에도 일함. 이 옷을 만들어 뉴욕 거리에서 판매함. 약간의 자본을 모아 아들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함. 남성 의류를 만드는 가게를 염. 그들의 의류는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품질이 좋았음. 곧 수요가 폭증함. 러시아 양복장의 그 아들들은 여러 남성복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작제가 됨.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폴란드에서 19세기 말에 이주해온 가죽 공예 기술자의 가게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산책을 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책도 좀 하시고 편안한 요일 보내시고 맛있는 점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또 찾아뵙도록 하면서 코오롱 인더 분할 매수로 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아이고 참.